알고와 3월 11일 알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10일 오후 11시입니다. 이더리움과 헤어질 결심 진짜 해도 될까? 박별 온체인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비트코인 이벤트가 끝난 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매크로의 시간입니다. 이더리움과 헤어진 결심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 이벤트가 종료됐습니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된 행정명령과 크립토 서밋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만 달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가 종료된 뒤에 앞으로는 매크로의 시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요즘 ETF 자금 흐름을 보자면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간에는 ETF로 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이제는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어떻게 정신승리로 봐야 될까요? 그레이스케일 임원이요, 비트코인 미국 전략 비축안에 몸에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이 늘어날 거고요.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를 거다. 아울러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오를 거다라고 봤습니다. 정신승리로 판단해야 될까요? 미련이 남긴 남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보자면요, 분명 지금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통해 추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샘스 모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트파이넥스에 반환해야 되는 9만 5천 개의 비트코인 물량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압수한 물량이 대충 한 2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가운데 앞서서 갤럭시 디지털도 그렇고요, 샘스모 역시 비트파이넥스 물량은 반환해야 된다라고들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8.8만 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의 보유량이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면 중국을 추월해서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경쟁이 일어나면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샘스 모우는 전망했습니다. 아울러서 전략적 비트코인 리저브에 묻힌 감이 있지만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성화할 겁니다. 트럼프가 크립토 서밋에서 8월 중으로 8월 휴회 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 라는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도 그렇고요, 여러 의원들도 역시나 달러 패권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 강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반영한 것인지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요, 페이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탠다드 차타드 등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가 확립이 되면 빅테크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서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커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알트 코인에도 일부 스며들길 좀 바라봅니다. 이제는 매크로의 시간입니다. 이 단기적으로는요, 정책 변화보다는 경제 불확실성이 비트의 움직임을 좌우할 거다라고 프레임워크 벤처스 설립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안 객관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요 VC들 반응 역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왜 가격은 떨어져? 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드래곤플라이 캐피털의 파트너가 얘기하기로 비트코인은 아직 거시 경제 상황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인 자산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미국의 단일 정책 변화보다 단기적 가격 움직임을 좌우할 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장기로 보면 SBR이 의미하는 바가 크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큰 움직임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매크로의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등 경제 불확실성 분명히 있고요. 일본의 2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에 모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쉽지 않은 매크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세일러형이 이끄는 스트래터지는 최대 30조 원 규모의 우선주 발행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영구 우선주예요. 만기가 없습니다.
거의 자본입니다. 비트 물린 자들을 위해서 구하러 오는 걸지 궁금합니다. 이게 발행이 제대로 돼서 스트래터지가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주면 이른바 시장의 현재로선 씨가 마른 비트 매수 주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만 형이 구하러 오기엔 지금 형코가 석자입니다. 스트래터지가 작년 11월부터 매입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당시 비쌀 때 샀기 때문에 현재 30억 달러 4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평가 손실인데요. 형코가 석자라서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마이너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매크로의 시간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매크로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알고란을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자, 바이비트와 멘틀이 함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멘틀 서지 이벤트인데요. 무려 100만 개의 MNT 리워드가 몰아칩니다. 라고 했어요. 바이비트와 협업으로 멘틀 서지 이벤트가 시작이 됐고요. 퀘스트를 완료하면 100만 MNT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이 이벤트에는 캠페인에는 총 9개 프로젝트가 함께 참여합니다. AGNI, 머천트모, 랜들, 버니머니, 이니캐피털, 펑션 FBTC, 파티 아이콘, MED 프로토콜, 스팟제로 등 멘틀 생태계 전반의 앱들이 참여를 합니다. 캠페인 진행 방식은요.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가요. 레이어 3 퀘스트입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레이어 3 퀘스트를 완료하면 총 30만 개의 MNT가 걸린 추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벤트 퀘스트를 딱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이런 화면에서 각자 퀘스트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바이비트 사용자를 위한 특별 리워드도 추가가 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바이비트 멘틀 서지 이벤트로 70만 개 MNT 플러스 추가 리워드입니다. 레이어 3 퀘스트가 함께 바이비트 멘틀 서지 이벤트에 참여하면 더 많은 리워드를 획득할 수 있고요. 작업을 완료한 사용자에겐 총 70만 개의 MNT가 지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보니까 이런 화면이 떴습니다. 멘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놓치지 않으시면 멘틀과 바이비트 X를 팔로우하시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멘틀의 제작 지원을 멘틀 토큰을 통해 받았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랬던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더리움과 헤어질 결심입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선을 내주는 와중에도 이더리움은 2천 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거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3년 상승 추세가 끝났다. 다음 지지는 1,500달러 선이다. 라는 아주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롱이 크게 달했는데도 반전의 기미가 없습니다. 코인 갤러리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더니 알루미늄, 이더리움 비슷하잖아요.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조롱에 짤이 돌고 있고요. 이더리움 많이 들고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 이미 망해서 폭락장에도 충격이 덜하다라는 자주 섞인 반응까지 있습니다. 이 조롱이 크게 달했는데 현재로서는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다행인 건 나만 물린 거 아닙니다. 올해 이더리움 2배 ETF의 개인 순매수 자금이 3,500억 원 가까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고인물뿐만이 아니라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손실률이 무려 44%에 이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프로젝트로 알려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 미실현 손실이 무려 1.1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큰 손실에 기여한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약 8천 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물린 거 아닙니다. 트럼프 일가도 물렸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거래소 출금이 늘었다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무려 18억 달러어치의 이더가 출금이 됐대요. 지난주에 27개월 만에 최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없어. 그러면 거래소의 매도, 이더 매도 압력이 줄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디널스와 룬스의 창시자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솔라나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포스팅을 올렸어요. 비트코인은 보안과 가치 저장이고 솔라나는 속도와 확장성에 우위가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 두 체인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에 빠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이더리움 지지층이 강력한 커뮤니티에서는 무슨 소리? 이더리움은 기관 협력 RWA 규제 수능으로 차별화로 가능하고 있고 현재 진화 중인 생태계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주장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편향적 시각인 거 아니냐 라면서 여전히 옹호 발언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제가 쟁글 리서치 채널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이 마지막에 커멘트가 나옵니다. 쟁글 인터넷 뷰라고 해서요. 이 케이스의 발언은 이분법적 주장에 가깝지만 이라고 전제를 깐 뒤에 다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현재 이더리움의 포지션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현재 이 3차 불장에서 이더리움은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더리움과 헤어질 결심, 헤어져야 할까요? 이더의 미래를 알기 위해선 이더의 현재를 알아야 하겠죠. 박별 온체인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이더리움 현재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의 일종의 믿음이자 하나의 바램 아니야, 바램. 당연한 테크트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갈 것이 이런 게 당연한 이 시장의 순리 아니야. 참고로 이 표가 뭔가 코인의 상승 사이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트 대장 이더가 오르고 그 다음에 라지캡 시가총액이 좀 큰 애들이 오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로 알트 시즌이 옵니다. 너도 나도 다 오르는 장이 왔다가 이제 비트코인 빙하기에 접어들면 코인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크립토 윈터에 접어들면서 고생하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오르고 이더리움 오르고 라는 순서로 지금까지 코인 시장이 굴러왔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게 안 먹히고 있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고민거리죠.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주황색을 보시면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플로우입니다. 주황색이 비트코인이고 파란색이 네네.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주황색이 먼저 오르고 조정을 당하면서 파란색 이더리움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을 가면서 이더리움도 좀 쉬면 NFT가 장도 가고 그랬던 게 이제 지난 시즌인데 이제 2023년 말부터 저 보라색을 보시면 비트랑 이더랑 같이 갑니다. 네. 같이 가요. 그리고 비트가 가야지 이더가 갑니다. 물론 지금 요새는 이더리움이 좀 더 먼저 움직여주는 경향을 보이지만 어쨌거나 비트가 안 무너져야 이더도 갈 수 있습니다. 네. 라는 게 좀 달라진 이런 사이클의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비트가 안 가면 이더는 안 가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거래소의 그런 역외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뭐 사토시 페어로 움직인다든지 자본의 순환이나 그런 사이클이 도는 게 아니라 그냥 ETF 들어오면 ETF에서 끝나잖아요. 네, 맞아요. 돈이 이렇게 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올라가는 추세에 맞춰서 마치 코스피처럼 지수가 올라가 버리니까 왜냐면 지금 비트 도미넌스가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냥 시장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지 뭔가 지금 이더리움이 막 혼자 치고 가기에는 좀 큰 모멘텀으로 봤을 땐 어려워진 시장인 것 같다. 뭐 이것도 이제 그런 데일리로 유출입 차트 많이 보셨을 테니까 조금 다른 걸로 가져왔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 40빌리언이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수준이긴 한데 어쨌거나 3빌리언 정도 조금 넘은 수준에서 지금 어쨌거나 얘도 하락하고 있다. 가격이 그렇게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네요. 얘는 정말 찐 유입이지 않습니까? 그쵸. 찐 유입이죠. 정말 찐 유입인데 그냥 유출이 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얘 역시도 참 투자자들이 해줘야 돼. 왜냐면 언론에서 그 분기마다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13F 공시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이더리움은 안 떠요. 그러고 보니까 본 적 있으세요? 이더리움 안 뜨네? 왜냐면 제가 그래서 다 하나하나 조회해서 봐봤거든요. 그러네. IBIT는 봤는데 못 본 것 같네요, 진짜. 이게 정말 안 사요. 제가 다 뜯어봐. 이거 정말 한 손수 다 뜯어봤거든요. 다 막 야후 파이낸스 막 이런 거 들어가 보고 막 다 조사해보고 해봤지만 안 사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IBIT, 블랙락 ETF,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우리가 이름을 들어볼 만한 기관들이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얼마 들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 아부다비 국부펀드 샀다고 그러고. 근데 이더는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기관들이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거의 뉴는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한 5분의 1인가? 막 아니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비트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소수예요. 이더리움 ETF까지는 안 가는구나. 정말 뜯어보시면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ETF가 이 유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를 제가 좀 더 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CME의 미체결 약정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관들의 그런 선물 포지션을 보여주니까 기관들의 적극적으로 인볼브가 되면 이게 늘어나는 건데 여기에는 그냥 안 갖고 왔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3년 10월 그레이스케일이 승소 뉴스가 나온과 동시에 기대감 막 올라갔었죠. CME가 바이낸스를 잡았어요. 아, 그 정도로. CME가 바이낸스를 딱 잡은 플립하면서 비트코인의 CME가 바이낸스보다 미체결 약정 규모가 훨씬 큽니다. 아, 그만큼 기관 참여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음. 여전히 못 잡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전히 못 잡고 있고 이 주황색이 바이낸스고 음. 녹색이 CM인데 어우, 그냥 여전히 리테일에서 더 주도하고 있는 그러네요. 시장이다라고 보이고 저게 이제 ETF가 된다라는 뉴스 뭐 요 나왔을 때 이제 요렇게 바짝 상승했다가 또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주요하게 볼 게 트럼프 당선 즈음에가 이제 두 번째 반대요. 그때 당시에는 저게 녹색이 확실히 더 높게 튀었습니다. 오, 약간 다섯 배 가파르네, 튀었습니다. 가파르네. 그냥 절대 규모는 낮을지 몰라도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네요. 맞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 비하면 이게 가파른데 가파른데 어쨌든 절대 값은 이게 또 먼저 튀어요. 아. 이 녹색이 보시면 이 바이낸스 저 확 내려오는 건 이제 청사 때문에 내려온 거고 어쨌거나 얘네들이 오히려 포지션을 먼저 서서히 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랑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막 이게 지금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 기관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난 지금 너무 싫다. 라는 거를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좀 잘 뭐 안 다루거나 우리가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다. 그랬을 때 좀 더 답답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이더리움의 수준은 어떤가? 우리 진짜 실현 가격 평단 했을 때 2100 정도 됩니다. 이더리움 전체거든요. 원래는 이걸 안 갖고 와요. 원래는 스테이킹 한 사람들이 실현 가격 갖고 와요. 원래는 3분의 1 정도가 스테이킹을 했고 3분의 1의 스테이킹 하신 분들의 평단이 얼마일까? 한 5년 정도 갖고 계셨으니까 그분들은 지금 다 물려 있어요. 그분들 평단 2200이거든요. 어떻게 5년을 갖고 있었는데 물렸어? 다 물려 있어. 야, 이거 너무 그래서 저평가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냥 그 온체인의 그런 기술적인 표현은 저평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움직일까? 그냥 기존의 가격대에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보이시죠? 네. 아래가 가까워 보이세요? 위가 가까워 보이세요? 그러니까 실현 가격보다 뭐 높고 아래를 저희가 이 베리에이션 쳐가지고 갖고 와봤는데 생각보다 위가 너무 높아 보인다. 너무 높은데요? 원래는 5천까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과거의 자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럼 욕먹을 것 같아서 그냥 보수적으로 갖고 왔을 때 요 정도. 그러면 심지어 메사리의 전 애널리스트였던 분이 최근 어떤 트위터에서 투표도 하더라고요. 3,500, 1,500 투표했는데 1,500. 박빙이에요. 박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약간 그래프 보시면 그 빨간색이 지금 그 4,100.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그은 거예요, 선을? MVIB의 오차를 오차 가지고 이제 위아래를 같이 그린 거죠. 이게 단순히 저평가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요걸 좀 갖고 왔어요. 펀더멘탈 자체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인플레 화폐에서 드디어 이제 디플레 화폐가 됐다. 가자, 사운드 머니, 울트라 사운드 머니 했었는데 이게 다시 인플레 화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 사이트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언 울트라 사운드 머니로. 저희 아마 막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도 좀 어지하는 날 다 그날 박수치고 공교롭게 막, 낮이었어 4-5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다 박수치고 막 그때 가격도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저 트랜잭션이 되면서 막 그 공 막 사이언하고 막 근데 어쨌거나 그 모든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되돌렸네요. 되돌렸고 뭐 결정적인 이유는 수수료가 안 쓰이기 때문이죠. 트랜잭션이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스비가 싼 건 좋은데 그래서 수수료도 싸지고 근데 트랜잭션이 그만큼 스케일러블하게 안 일어나니까 맞아요. 다 솔라나 갔으니까요. 근데 그게 커서 일단은 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하는 디플레이션이 이제는 깨져버렸고 그러면 깨져버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찾아봤어요. 그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원래 항상 우상향이었거든요. 아예 스테이킹도 안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가신 분이 더 있다. 그다음에 신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네요. 뭐 이게 같이 의미가 있겠지만 안 들어와요. 신규 예치가 이건 항상 우상향하는 그냥 이걸 왜 봐 하는 지표였는데 어쨌건 나갔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밸리데이터
이 검증인 분들도 같이 또 나가고 있고. 아이고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원래는 이제 라이도가 바꾼 리도리움이라고 막 한때 부르기도 하는. 아, 그러네요. 왜냐면 이더리움은, ST 네. 이더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공급량도 줄어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러한 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온체인을 하면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차트가 TA 적으로도 좋아야 되는 게 있겠지만 음, 펀더멘탈 온체인적으로도 좋아야 음, 하방이 막히고 상방을 보기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지금의 이더리움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가격적인 움직임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건강한 상승인가? 음.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물음표가 많아지는 이더리움 상황이다.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사실 솔직히 이더리움의 호재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 딱히 떠오르진 않거든요. 다음 달 이벤트? 업그레이드? 어쨌든 과거에는 그래도 이런 업그레이드 있으면 조금 가격이 반응한 것 같은데 이제는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약간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게 혹시라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되면 아까 기관들 쳐다도 안 본다 그랬는데 이제 기관들이 조금 쳐다보지 않을까. ETF 스테이킹 지원되면 이더리움의 호재 아닐까요? 당연히 이거는 음, 물을 필요도 없는 음,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지만 저는 스테이킹 되는 것보다 비트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리의 흐름을 보면 이더리움 ETF가 기관이 안 산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13F 찾아보세요. 없어요. 음, 스테이킹이 된다고 사겠죠. 이제 유럽만큼 이상의 수요가 당연히 들어오긴 하겠죠. 음. 하지만 비트처럼 급격히 들어올까? 그쵸.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 물론 그들이 사기 좋으라고 가격이 기다려주는 걸 수 있어. 죄송합니다. 이게 네, 그냥 아무튼 한탄처럼 하는 건데.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살 수 있지만 사서 뭐 할 건데? 음, 에 대해서는 음. 의문이 되게 많아져요. 이더리움을 샀는데 자, 디파이, 온도? RWA가 제대로 RWA 하는 프로젝트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안 이게 되네.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돈 빌려주고 다 떼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더리움에 들어오는 이유는 토큰화인 것 같아요. 어젠가 또 뉴스가 코인베이스가 이제 어. 토큰화 하려고 하는 합성 자산의 시대를 되게 꿈꾸게 되는. 그러니까 RWA보다 그쪽 시장은 훨씬 더 크니까 그쵸. 같이 더 반영 똑같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걸 할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을까? 음. 어떻게 그게 규제가 개선이 될까? 근데 그러다고 하더라도 이건 상상력이지 않습니까? 그냥 기대감인 거고. 당장에 지금 이더리움을 쓰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했을 땐 잘 모르겠어요.